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서로 짜고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 매매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 김건희 씨가 직접 매도 주문을 낸 거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의 의사에 따른 거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법원이 통정 매매라고 판단한 거래에 대한 정반대 주장인 겁니다. 드러난 정황과 증거, 그리고 증언들은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콜검을 불러 자신의 입장을 받아 적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부르의 명곡 통정 매매송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12시에 때려요 8만주, 3,300에 때려요 8만주, 살짝쿵 통정 매매, 도이치모너스,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주포 김모 씨는 공범인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를 매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러자 민 씨는 1분 뒤 준비시키겠다고 답합니다. 다시 21분 뒤 김 씨는 민 씨에게 매도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7초 뒤 김건희 씨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당 3,300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이 주식은 주가 조작 공범들이 사들입니다. 1, 2심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 즉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난 7월 검찰 대면 조사에서 이 매도 주문을 자신이 직접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시점이 겹칠지는 몰라도 주가 조작군의 공모 정황과 자신의 주문은 별개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김건희 씨는 어디서 이따위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새빨간 거짓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국민이 진짜 바보로 보이는 모양인데요. 진심 개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왔는데요. 이 거래 직후 녹취록을 보면 대신증권 직원이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건희 씨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같은 해 10월 28일에도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씨는 체결됐죠라고 말하는데요.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씨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연락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연락했다는 법률 용어인데요. 이 사건의 공판 검사마저 김건희 씨가 공범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민 씨가 문자를 받은 지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온 데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도 항소심에서 이 거래가 김 씨가 직접 주문했기 때문에 통정 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요. 무려 23억 원의 주가 조작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김건희 씨. 이게 덮인다고 덮여지는 일일까요? 하는 짓을 보면 아주 개판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 결혼도 하기 전에 15년 전에 아닙니다. 이 차는 결혼한 그리고 이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전문가에게 돈과 통장을 맡겨서 위탁 매매를 한 것인데 소위 이 부분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라고 손모 씨 사건과 연관시켜서 미필적 고의로 주가 조작 개입을 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그냥 또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요. 실제 그 손모 씨와 아까 우리 그 송석준 의원도 얘기했지만 손모 씨 투자와 김건희 여사 투자에는 투자 내용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 전부터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초기에 그런 부분에 그 계좌가 주가 조작할 때 5번의 차례 중에서 1차, 2차 정도에만 이 계좌가 이용됐다는데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는 저기도 없고요. 그리고 손모 씨 경우에는 주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이 있는 이유에도 계속 그 거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심에서 유죄가 나온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미필적 고의에서 주가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거고요. 지금 강 의원님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을 팩트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검사와 결혼한 후에도
투자를 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2차 두 번째 기간이 겹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범들에게 인정이 유죄가 인정됐던 그 주식 거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왜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안 했냐고 그러는데 대선 시기로 접어드는 바람에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그 소환을 미뤄줬던 것인데 그 이후로 안 나와버리니까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23억을 얻었고 그 23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언급이 되냐면 공판검사가 23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법정에서 밝힙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증권거래소 쪽에서 김건희 여사가 결론 주가 내리는 조작을 거를 의뢰를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이익이 23억을 23억이다. 주가 이익이 조작을 23억이라는 통해서 겁니다. 잠깐만요. 이익이 23억이라는 겁니다. 그 공판검사가 이러한 주식 거래,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 거래 전체 과정에서 김건희 모녀가 23억 정도를 수익을 얻었다. 공판검사가 22억 9천이고요. 그 이야기를 했던 공판검사는 하필이면 아주 공교롭게도 그 두 명의 공판검사는 그 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 한 분은 해외로 나갔고요. 한 분은 지방으로 전출됐습니다. 새로운 내용인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랬지만 특히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그 2차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손해만 봤을 뿐 이익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대선 후 4개월 지나도록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중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반드시 수사를 받게 될 거라는 점, 그 점을 경고해 두고 싶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뻘짓이 시작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별개로 서울 등 수도권에 245억 원을 들여 또 다른 독립기념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뭘 또 해먹겠다고 느닷없이 버젓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놔두고 또 독립기념관을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 혈세가 자신의 쌈짓돈쯤으로 여겨지는 모양인데요. 245억 원이요? 미친 겁니까? 또 하나의 독립기념관을 짓겠다고 나선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만주등지의 무장투쟁에 비해 덜 알려진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서라는데 결국 류라이트의 시각을 반영한 기념관을 세금으로 짓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지난 1987년 광복절에 개관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 문을 열었는데요.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와 전시,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을 추가로 짓겠다며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같은 국내민족 독립운동 기념관이랍니다. 독립기념관이 국외가 있고 국내가 있는 걸까요? 또 편가르기, 또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속셈인 거죠. 오로지 국론을 분열시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는데요.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보훈부는 24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며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그냥 또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 사업일까요? 중국 등 국외 독립운동이나 무장투쟁에 비해 덜 조명된 국내 교육, 문화 중심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라는데요.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로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는 연설이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무장독립운동만 평가한 채 나머지 독립운동은 친일파로 몰아갔다는 의미의 이 기념사 15일 뒤 보훈부는 문화, 계몽운동에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한다며
2억 원짜리 연구 용역을 공모했는데요. 그런데 이 용역을 독립기념관장이 된 당시 김영석 대한민국 역사 미래재단 이사장이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연구엔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제 대략 어떤 사업인지 눈치채셨죠? 이 뻘짓을 또 시작한 겁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만들 새 독립기념관이 무엇을 기념할지 안 봐도 비디오라며 예산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보훈부는 새 독립기념관은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중심이라며 기념관의 대략적 방향은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 대체 어디까지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 하는 걸까요? 역대 최악, 아니 헌정사상 최악, 당군 일의 최악일 듯 싶습니다.